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1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클래스와 객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소멸자, 그리고 접근 지정, 인라인 함수 등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소멸자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성자에 이어서 소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생성자가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 작업을 위한 특수한 그 함수였다면,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오직 한 번만 자동 호출이 가능하고요. 임의로 사용자가 명시해서 호출할 수는 없습니다. 객체의 메모리가 소멸 직전에 호출되는 것이죠. 화면에서 클래스 서클이 있는데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서클, 클래스 이름이죠. 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생성자 함수라고 하죠. 생성자 함수인데 매개 변수가 하나는 없는 것이고 하나는 매개 변수 int형이 있는 것입니다.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다름으로써 여러 개를 중복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 틸다를 붙여서, 즉 물결 표시 모양인데요. 이런 특수 문자를 붙여서 생성자와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멸자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성자처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내부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소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가 사라질 때, 즉 객체를 만들어서 운용한 후에 객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때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았다면 메모리 해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파일을 열어서 사용했다면 파일도 저장하거나 닫아줘야겠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소멸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멸자 함수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요. 앞에다가 틸다를 붙입니다. 그리고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는 있겠죠. 소멸자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완전히 객체가 소멸될 때 하는 것이므로 리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자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생성자가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여러 개 중복했었던 거에 반하면 소멸자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오직 한 개만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멸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일 뿐입니다. 소멸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소멸자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생성자도 사용자가 정의하지 않으면 기본 디폴트로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지듯이 소멸자 또한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컴파일러가 생성한 그 소멸자를 기본 소멸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 기술된 내용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한 리턴들의 연속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 예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예제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리라 생각돼요. 자, 클래스 서클 시작하죠. 그리고 퍼블릭이라고 하면서 레디어스 변수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서클이라는 서클이라는 생성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물결 표시가 있으면서 서클이라는 이름 똑같은 함수 소멸자이죠. 그리고 get are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부가 있고 각각의 이제 함수들을 구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클 클래스 안에서 존재하는
틸다 서클 아래쪽에 있는 빨간 글씨들을 말합니다. 이 소멸자는 현재 반지름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레디어스의 값과 함께 출력하면서 소멸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을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메인으로 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인에 보면 서클 도너츠를 하나 만들고 서클 피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도너츠는 매개 변수가 없이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 피자는 30이라는 매개 변수를 주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면 도너츠를 생성할 땐 도너츠를 즉 이쪽 라인 서클 도너츠를 실행할 때는 매개 변수가 없는 이 서클이라는 그 생성자가 호출될 겁니다. 서클이라는 생성자에서 하는 일은 반지름을 1로 주고 반지름 그 레디어스 원 생성을 출력하는 기능인데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 1원 생성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반지름 1원 생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 서클 피자를 만드는데 서클 피자는 매개 변수 3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는 그 생성자가 호출될 거고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레디어스에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온 30을 저장해서 반지름 30원 생성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 30원 생성이 출력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리턴을 만나서 함수가 종료됩니다.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스택에 저장되었던 생성자들이 나오면서 소멸이 됩니다. 즉 우리가 배운 자료 구조의 스택은 아래쪽이 막힌 구조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반지름 1원짜리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반지름 30원짜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멸할 때는 스택 구조이니까 30부터 나가겠죠. 그래서 반지름 30인 원이 먼저 소멸되고 그 다음 1인 반지름이 1인 원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생성하는 반대순으로 소멸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성자와 소멸자의 실행 순서를 이제 요약해 보면 생성자가 생성되는 순서가 스택에 들어간다고 치고 이 스택에서 나오는 구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먼저 나오고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가장 나중에 나오는 구조잖아요. 따라서 생성자가 처음에 만들어지면 나중에 소멸되는 거죠. 생성자의 그 만들어진 순서와 반대로 소멸자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객체가 어느 부분에서 선언이 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전역 객체이냐 지역 객체냐의 차이입니다. 자, 전역 객체는 함수 바깥에 선언된 객체라서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메인 함수 시작 전에 먼저 그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될 시점에서 소멸이 되는 거죠. 자, 지역 객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되는 객체인데요. 이거는 함수가 종료되면 객체도 소멸됩니다. 객체 생성 순서는 전역 객체는 프로그램에 그 선언된 순서대로 생성이 되고요. 지역 객체는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에 순서대로 생성됩니다. 자, 생성은 그러한 순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소멸할 때는 함수가 종료하면 그 함수 내에 있는 것은 지역 객체이죠. 그래서 함수 내에 있는 객체들이 그 생성한 것과 반대의 순서로 소멸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전역 객체로 생성되었던 그러한 객체들이 또한 역순으로 소멸이 됩니다.
류 연산자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객체의 경우에는 류를 실행하는 순간 객체가 생성돼서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딜리트 연산자를 실행할 때 그때 객체가 소멸되므로 그때 소멸자가 불러지게 됩니다. 또다시 서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퍼블릭해서 반지름, 그리고 생성자 2개, 그리고 소멸자 하나, 그리고 면적 구하는 getArea 함수 하나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생성자에서는 반지름을 찍어주면서 원 생성을 출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멸자에서는 그 반지름을 찍으면서 원 소멸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getArea는 파이r 제곱, 즉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앞에서 봤던 그러한 메소드와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생성되는 입장에서 다르게 해서 생성자와 소멸자의 그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수 f가 있고요.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자, f라는 함수와 메인 함수 밖에 상단에 두 줄에 거쳐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역 객체라고 합니다. 함수 f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f 도넛과 f 피자는 지역 객체가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있는 메인 도넛과 메인 피자 또한 지역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역 객체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생성되고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서 소멸된다. 각각 생성될 때는 생성자가 호출되고 소멸될 때는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이 f라는 함수는 저절로 순차 구조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f는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호출이 되었을 때 그때의 내용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는 누군가가 호출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잖아요. 자, 그러면 실행은 메인부터 실행을 하자면 circle 메인은 함수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메인부터 일어나는 것, 이게 시작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 전에 전역 객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전역 객체가 위에서 아래로 이 순서로 해서 1번, 2번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도넛, 그 글로벌 도넛에 매개 변수가 있다 보니 매개 변수가 찍히면서 원 생성 이게 출력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1000 원 생성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요. 자, 순차 구조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글로벌 피자 2000이 생성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2000 원 생성 이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함수는 f부터 실행하지 않죠. 함수는 제일 먼저 메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메인 함수 들어가다 보면 메인 도너츠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 생성자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돼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에서는 레디어스를 1로 저장하고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반지름 1 원 생성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메인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매개 변수가 30이 넘어가서 레디어스에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30 원 생성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f라는 함수 제어로 가서 f 도넛이 생성되겠습니다. f 도넛은 매개 변수가 100이니까 반지름 100 원 생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차 구조에 의해서 f 피자가 생성되겠죠. 그러면 반지름 200 원 생성이 출력이 됩니다. 자, 함수를 이제 f라는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종료하면
f라는 함수 안에 기술되어 있는 지역 객체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f 도넛과 f 피자가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냐면 f 도넛부터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f 피자가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f 피자가 소멸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200원 소멸이 출력되겠고요. 그 다음 도넛 100이 소멸되니까 반지름이 100원, 100인 원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가 종료되면 제어가 함수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집합교를 만나면서 메인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졌던 지역 객체가 소멸되어야겠죠. 도넛이 먼저 만들어지고 피자가 만들어졌으니까 피자를 소멸시키고 도넛이 소멸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30원 소멸 뜨겠고요. 그 다음 반지름 1원 소멸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끝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요. 프로그램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라지는 객체들, 전역 객체가 있었죠. 전역 객체는 글로벌 도넛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글로벌 피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소멸은 거꾸로 글로벌 피자 먼저 소멸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200원 소멸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넛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100원 소멸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생성자가 호출됐던 것과 반대 순서대로 그 소멸자가 호출된다는 것, 그리고 함수 밖에다 그 만들어진 그 객체들은 전역 객체라고 한다. 전역 객체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종료되는 그러한 객체들입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지역 객체라고 해서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지고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멸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예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로딩되면서 실행하기 시작하는 때 글로벌 그 도넛하고 글로벌 피자가 전역 객체였습니다. 그래서 전역 객체가 1번, 2번 순서대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서 메인 함수 내부에 들어있던 메인 도넛과 메인 피자가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F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F 함수로 제어가 넘어가서 F 함수 안에서 할 일, 객체 두 개를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F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F 종료하면서 그 F 안에서 만들어졌던 방금 전에 만들었던 F 도넛과 F 피자가 각각 소멸되는데요. F 도넛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즉 피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피자 먼저 소멸을 하고 그 다음에 F 도넛이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를 실행하고 종료되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메인에 더 이상 수행할 명령이 없으므로 메인을 종료하게 되겠죠. 그러면 메인에서 생성됐던 도너츠가 3번, 메인 피자가 4번으로 생성됐었잖아요. 그러면 소멸자는 거꾸로 피자 먼저, 그리고 도넛 이런 식으로 객체를 소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메인 함수가 종료돼 버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는 전역 객체, 글로벌 피자와 글로벌 도넛이 가리키고 있는 전역 객체를 마지막으로 소멸자를 불러서 소멸이 됩니다. 체크타임 시간 가져볼까요? 자, 마이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마이클래스 타입으로 객체 A, B, C, D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객체에 그 소멸자, 즉 생성자가 호출되고 후에 소멸자가 호출될 텐데요. 그 실행되는 순서를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면 마이 클래스 타입으로 상단에
즉 f라는 함수와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 외부에 my 클래스 타입으로 a, b 객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먼저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b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호출되므로 a 생성자가 먼저 나오겠고요. 그 다음 b 생성자가 호출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f 함수는 불러줄 때 실행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뛰어넘어서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자동으로 시작하게끔 되어 있는 메인 함수를 메인 함수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제일 먼저 f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f 함수로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겠죠? f 함수 안에서 my 클래스 객체 c를 생성하니까 c 생성자가 호출되겠습니다. 그리고 f 함수가 종료됐네요. 그러면 f 함수 안에서 생성됐던 객체 c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순서 따질 거 없이 c를 소멸하겠습니다. 그래서 c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f 끝났고 my 클래스 d에서 d 그 생성자가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가 끝나면 메인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것도 종료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여기 my 클래스 d라고 생성했던 이 d가 소멸이 돼서 d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전역 객체 선언해놨던 a 먼저 b 이렇게 선언해놨던 것을 이제 소멸자가 소멸을 시키는데요. b 거꾸로 a, b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면 b, a 순서대로 소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 생성자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됐고 소멸자도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소멸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타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다시 제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멸자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생성자와 같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생긴 이름을 가졌는데 특별히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붙여서 소멸자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접근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